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고향에 돈 보내는 러시아 파견북 노동자들 수수료가 무료. 김정은 간 곳에만 지원물자 집중. 타 지역 이재민 분통. 해안가 여행 계획했던 북돈주들 폭우에 급히 일정 변경. 한국 정부 폭우 피해 깊은 위로 구호물자 지원 제안. 남북 탁구 선수들 시상대에서 환한 미소로 셀카 함께 찍어.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고향에 돈 보내는 러시아 파견북 노동자들 수수료가 무료. 최근 북러 간 항공 운행이 원활해지면서 편지나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민간 송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러시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한 달여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북한 주민이 항공편을 통해 본국으로 편지나 현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현금을 보내주는 사람을 송달자라고 부르는데 주로 러시아 북한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무성 직원들이 송금 부탁을 들어주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면서 개인 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북한 영사관 직원들이 이런 송달 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해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러 간 항공 운항이 끊겨 편지나 현금 송달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최근 북러 간 항공편이 수시로 운행되자 영사관 직원들이 송달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귀국 전 한꺼번에 정산받는 군인 건설 노동자들과 달리 3인 노동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돈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분실의 우려가 커 항상 돈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어진 업무 외 야간에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두기도 해 챙겨야 할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금 송달 사업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서둘러 송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송달자를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보낼 때 송금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했으나 현재는 북한 내에서 이동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지역에 따라 25에서 30%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00달러를 고향으로 송금할 때 과거에는 5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했다면 현재는 최대 150달러를 송달 비용으로 낸다는 겁니다. 송달 비용이 3배나 뛰어올랐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100달러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 비용을 감수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사관 직원들은 이렇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송달해주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며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직원들이 제일 나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며 외무성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김정은 간 곳에만 지원물자 집중. 타 지역 이재민 분통. 최근 내린 폭우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한 북부 국경 지역은 물론 황해남도와 강원도 등에도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물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했던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쌀, 옥수수, 의약품, 담요 등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물자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전국에서 침수 지역에 보내는 지원 물자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이나 의복, 의약품 같은 물자들은 원수님이 가신 신의주와 의주에 쏠리고 있다며 신의주와 의주에는 평양의 백화점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그리고 힘 있는 단체들이 보낸 질 좋은 물건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총비서 동지께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 물 피해 현장을 돌아보셨다는 보도가 전해진 때로부터 수도 평양은 물론 전국 각지의 일터와 가정에서 지원 물자를 마련해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며 지원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 물자들은 김 위원장이 직접 찾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마찬가지로 폭우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의 농촌이나 산골에는 지원 물자는커녕 수해 복구를 위한 병력도 파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 탕광지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이 침수되면서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식량과 옷가지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폭우에 집이 물에 잠기고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탄광지구의 이재민들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 지원 사업이 한창이라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넓은 지역에 범람한 강물이 차오르는 것보다 산골짜기를 따라 급격하게 내려오는 큰 물 피해가 더 무섭다며 신의주나 의주 주민들도 피해가 크겠지만 산골 마을에서는 산사태까지 일어나 목숨을 겨우 건진 세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식량도 부족하고 옷까지도 계속 젖어 있어 지원이 절실한데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북한 주민들은 이번 피해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책임비서 사회안전상이 교체된 데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간부들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당장 식량이 부족하고 잘 곳이 없어 헤매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임자 경질이나 교체를 우선적인 대책으로 내세울수록 간부들은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국가는 이재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식량 공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침수 위험 지역으로 뛰어간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만 주구장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해안가 여행 계획했던 북돈주들 폭우에 급히 일정 변경. 여름 휴가로 해안가 여행을 계획했던 북한의 일부 돈주들이 최근 이어진 장마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급히 일정을 변경하고 여행증명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름 있는 해수욕장들에 여행 갈 계획을 하다가 장마철 폭우로 인해 도로가 파괴되고 길이 막히는 등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북한 돈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휴가지는 해수욕장으로 실제 앞서 청진시에서 손에 꼽히는 돈주들은 가장 무더운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함흥시 마전 해수욕장이나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 해수욕장 등 유명 해수욕장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휴가로 해수욕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경쟁하듯 여름 가족 여행으로 유명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생활난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은 여름휴가는커녕 여행을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돈주들은 이제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돈주들이 무더운 여름을 해변에서 보내기 위해 각자 선호하는 해수욕장으로 향하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지역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본래 여행증명서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친척의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주민 이동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의미에서 발급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뇌물을 쓰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 돈주들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파괴되고 바닷물도 막지 않아 해수욕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돈주들은 저마다 발급기관 일꾼들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여행증명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돈주들은 장마가 지나고 파괴된 도로 보수가 끝나면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을 하려면 너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장마철 폭우로 인해 여행 일정이 미뤄지면 또 그에 따라 돈을 써야 하니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 북폭우 피해 깊은 위로 구호물자 지원 제안. 한국 정부가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먼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적십자사가 지원의 주체이고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보통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수혜 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직접 지원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하면 남북 적십자사 간 소통을 통해 지원 품목과 규모,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자는 대면이나 서면, 제3국에서의 협의 등 모든 방식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5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북 수혜 지원은 총 4차례 1297억 원 상당 물품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005년 2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2006년 800억 원 상당의 쌀, 구호 물품, 자재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 42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과 자재 장비 등을 지원했고 2010년 72억 원 상당의 쌀과 컵라면, 시멘트 등 수혜 지원을 했습니다. 2011-2012년에도 우리 정부는 수혜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남북 탁구 선수들 시상대에서 환한 미소로 셀카 함께 찍어. 남북 선수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30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는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3위 결정전과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3위 결정전에서는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 조가 홍콩조를 물리치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탁구가 올림픽 메달을 딴 건 12년 만입니다. 결승전에서는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조와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왕추친, 순잉사 조가 맞붙었고 중국이 금메달, 북한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올림픽 첫 메달입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동메달의 신유빈, 임종훈이 먼저 시상대에 올랐고 은메달 리정식, 김근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북한 선수들이 입장하자 박수를 보냈고 악수하며 축하의 말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랐고 중국 국가와 함께 중국의 오성홍기를 중심으로 인공기와 태극기가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오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지만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꼽혔습니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Z 플립 6로 입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를 진행합니다. 진행 관계자가 Z 플립 6를 건네자 임종훈이 이를 받아 선수들의 얼굴이 한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했습니다. 특히 중국 선수의 요청으로 임종훈은 자리까지 바꿔가며 다채로운 셀카를 담아냈습니다. 임종훈은 시상식에서 만난 북한 선수들에 대해 은메달리스트 소개할 때 악수할 때 축하한다고 얘기한 것 말고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 처음 입을 연 북한의 김금용은 시상대에 함께 오른 한국 선수들과 경쟁심을 느끼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